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를 마무지면서 피로가 더 빨리 쌓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무거운 느낌, 아니면 작은 일로 지쳐버리는 그런 날들이 점점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많아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나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60세 이후 건강을 지켜주는 보충제들, 특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수 아이템들에 대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보충제들은 단순히 트렌드나 마케팅에 의한 게 아니에요. 연구와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뼈가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기억력이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보충제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보충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각 보충제의 역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보충제로 시작해볼까요? 이게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충제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양소지만 나이 들면서 피부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실내에서 시간을 더 보내거나 피부가 변하면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죠. 제가 왜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그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쬐려고 노력하시는데 겨울철에 부족해지면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뼈 밀도가 높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매일 800여의 비타민 D를 복용하니 넘어짐 사고가 20% 줄었대요. 이 보충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연적인 방법부터 생각해 보세요. 매일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거예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다면 보충제로 보완하는 게 좋겠죠. 보통 캡슐 형태로 나와서 하루에 600에서 2000U 정도를 섭취하세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우유에 비타민 D를 타서 드세요. 그분 말로는
우유가 따뜻할 때 섞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잘 흡수된다고 해요. 이게 왜 장수 아이템일까요? 비타민 D는 뼈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줘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돌 때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이 덜 아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일 비타민 D를 챙기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보충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생선 기름이나 아마씨 같은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소인데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려워져요. 제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심장과 뇌 건강에 정말 필수적이에요.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오메가3가 그걸 막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할머니가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한 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생선 요리를 드시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캡슐을 추가로 드세요. 과학적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유럽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메가3를 매일 섭취하니 심장병 위험이 30% 줄었대요. 또 뇌 기능이 향상되어서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졌어요. 오메가3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부터 챙기는 거예요.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또는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에 아마씨를 뿌려 드시는 건 어떠세요? 간단하고 맛도 좋죠. 하지만 만약 생선을 싫어하거나 섭취하기 어려우면 보충제로 대체하세요. 보통 피쉬 오일 캡슐이 있어요. 하루에 1g 정도가 적당해요. 섭취할 때 팁을 드릴게요.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오메가3 덕분에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보충제는 장수 아이템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메가3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극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여러분도 오늘은 오메가3 노 건강을 채우자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보충제는 칼슘인데 이건 뼈 건강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60세가 넘으면 뼈가 자연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칼슘이 빠르게 빠지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뼈가 약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조심스러워지거나 작은 부상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사촌 어르신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는 허리가 자주 아프셨어요. 하지만 매일 칼슘을 챙기고 유제품을 더 먹으신 후에 훨씬 나아지셨어요. 과학적으로도 칼슘이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니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줄었대요. 이게 장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이유죠. 칼슘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먼저 음식부터 추천해요. 우유, 치즈, 요거트 또는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대신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만약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우면 보충제로 가세요. 정제낙검 형태로 나와서 하루에 1000mg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중요한 팁이에요. 칼슘을 혼자 먹지 말고 비타민 D와 함께 드세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저녁에 칼슘 정제를 먹으면서 이게 내 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좋게 만들어서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칼슘은 단순히 뼈뿐만 아니라 신경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여러 연구에서 칼슘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불안이나 수면 장애를 더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충제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보충제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세 번째 보충제인 칼슘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칼슘이 뼈 건강을 지키고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보충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충제는 특히 나이 들면서 잊기 쉬운 부분을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바로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과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60세가 넘으면 소화와 흡수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나이 들면서 피로가 쌓일 때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많아요. 하지만 적절히 보충하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네 번째 보충제는 비타민 B12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아이템 중 하나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특히 위산이 줄어들거나 식습관이 변하면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타민 B12가 적혈구 형성과 신경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족하면 피로감이 쌓이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심지어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피곤을 호소하시다가 비타민 B12 검사를 해보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은 보충제를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지셨고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지셨어요. 과학적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비타민 B12를 섭취하니 인지 기능이 15% 향상됐고 피로 증상이 줄었다고 해요.
또 영국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B12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더 높게 보였는데 보충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게 장수 아이템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비타민 B12는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B12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부터 챙기는 거예요. 동물성 음식, 특히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드시거나 점심에 생선을 추가하는 건 어떠세요? 간단한 습관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흡수가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필수예요. 보통 정제나 주사 형태로 나와서 하루에 5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적당해요. 중요한 팁은 아침에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아침 우유에 비타민 B12 정제를 타서 드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최고의 에너지 부스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보충제를 통해 여러분은 피로를 덜 느끼고 더 명랑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B12는 장수 아이템으로서 신경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줘서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비타민 B12로 오늘의 에너지를 충전하자라고 생각하며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보충제로 넘어가 보죠. 이 보충제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영양소로 에너지 생산과 세포 보호에 필수적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특히 심장 건강이나 피부 노화와 관련이 크죠. 제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자유 라디칼을 없애주고 그 결과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유지해줘요. 제 지인 어르신 중 한 분이 코엔자임 Q10을 드시기 시작한 후 산책할 때 훨씬 더 가뿐해지셨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이 보충제를 드시면서 이게 내 심장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일본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엔자임 Q10을 매일 섭취하니 심장 기능이 25% 개선됐고 피로 증상이 감소했다고 해요. 또 유럽의 연구에서는 이 보충제가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어요. 이게 장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이유죠. 코엔자임 Q10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코엔자임 Q10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연적인 음식부터 생각해 보세요. 생선,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견과류를 조금씩 추가하거나 저녁에 시금치를 넣은 샐러드를 드시는 건 어떠세요? 이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로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캡슐 형태로 나와서 하루에 100에서 200mg 정도를 섭취하세요. 섭취 팁을 드릴게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고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보충제가 에너지 생산을 돕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서 피부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시작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하세요. 이 보충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심장과 뇌를 보호해줘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코엔자임 Q10 덕분에 여러분은 오늘도 젊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5번째 보충제를 통해 여러분의 장수 여정이 더 안정적이고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보충제를 모두 알아봤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비타민 B12,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아이템인지 함께 살펴봤죠. 각 보충제는 작은 습관으로 실천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보충제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함께 나아가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방금 5가지 중요한 보충제를 함께 알아봤죠.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비타민 B12,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아이템으로 작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보충제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팁을 공유할 차례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실천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며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의 한 부분으로 감사나 명상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60세 이상의 우리에게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보충제들을 매일의 루틴에 녹여내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보충제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기본 원칙을 짚어보자고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더 섬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보충제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를 식단, 운동, 그리고 일상 습관과 결합해서 실천해야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챙길 때는 아침 산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햇빛 노출로 자연적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보충제와 결합하면 더 안정적이에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후에 비타민 D 캡슐을 물과 함께 드시면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 중 한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아침 햇살이 내 뼈를 깨우는 신호 같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을 통해 뼈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진다고 해요. 오메가3를 일상에 적용할 때는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오메가3는 생선이나 견과류를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보충제를 추가로 드실 때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오메가3를 섭취하면 밤새도록 항염증 효과가 유지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덜 쌓이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메뉴에 연어나 고등어를 넣어서 요리해보세요. 만약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아마시나치아씨드를 샐러드에 뿌려보는 건 어떠세요? 그 위에 오메가3 캡슐을 하나를 드시면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루틴을 통해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며 오메가3 덕분에 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오메가3를 식단과 연결지으면 장수 효과가 더 커질 거예요. 칼슘의 경우 아침이나 오후에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 D와 함께 먹는 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이 흡수를 돕기 때문에 두 영양소를 함께하면 뼈 밀도가 훨씬 효과적으로 유지되거든요. 매일 아침 우유나 요거트를 마시면서 칼슘 정제를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에 칼슘을 녹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을 거예요. 제 사촌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칼슘을 챙기면 하루 종일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두렵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칼슘은 신경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불안이나 수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유의하세요. 이 루틴을 통해 일상이 더 안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와 기억력을 위해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는 게 제일 좋겠어요. 나이 들면서 흡수가 어려워지는 이 영양소를 보충할 때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나 생선을 먹은 후 비타민 B12 정제를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 습관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 루틴을 하시면서 비타민 B12가 내 에너지를 충전해줘서 오후까지 피곤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비타민 B12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만약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시면 주사 형태를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의사와 상의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보충제를 통해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건 장수 생활의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효과를 위해 저녁 루틴에 녹여보세요. 이 보충제는 세포 보호에 필수적이니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캡슐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시금치 샐러드나 견과류를 먹으면서 코엔자임 Q10을 추가하면 밤새도록 몸이 회복되게 해줄 거예요. 제 지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더 생기 있고 심장 리듬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산화 작용 덕분에 피부 노화도 늦출 수 있으니 이 루틴은 외모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이에요. 추가 팁으로 코엔자임 Q10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먹어서 흡수를 높이세요.
이제 이 보충제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팁을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도입하세요. 60세 이상의 우리 몸은 변화에 민감하니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본인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600 이후부터 시작해서 점점 1000 이후까지 늘려보세요. 만약 부작용, 예를 들어 소화 불편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상의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팁은 보충제를 식단과 연계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생선 요리와 함께, 칼슘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요. 이 방법으로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면서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또한 운동과 보충제를 결합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시간에 이 보충제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챙긴 후 산책을 하면 뼈 건강이 더 강화되고 오메가3를 먹은 후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질 거예요. 제 주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하시면서 운동과 보충제가 함께하니 하루가 더 활기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운동과 영양 보충의 조합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충제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니 에너지 수준이 20% 향상됐어요. 이제 보충제 루틴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먼저,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마시면서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면서 탈수 증상이 쉽게 오니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제 친구 어르신이 이 팁을 실천하시는데 물과 함께 보충제를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로가 덜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보충제를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어떤 보충제를 언제 먹었는지 적어보세요. 이 습관이 실천을 유지하게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었고, 저녁에 오메가3를 추가했다라고 적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더 잘 추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세요. 60세 이상의 우리에게는 사회적 연결이 건강의 핵심이에요. 보충제를 함께 챙기면서 대화를 나누면 동기부여가 더 커질 거예요. 제 이웃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서 보충제 경험을 공유하시는데 그분들은 함께하니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보충제를 먹는 건 좋지만 혈액검사를 통해 영양소 수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와 상의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정하세요. 이제 이 보충제 루틴을 아침 루틴으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 습관이 하루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5골 모닝 루틴의 최종 포인트로 감사나 명상을 제안할게요. 이 루틴은 보충제를 단순히 먹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를 더해주는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보충제를 챙기는 기본 루틴을 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비타민 B12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50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라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 명상 시간에 감사한 점을 세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D 덕분에 뼈가 강해지고 오메가3로 마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 루틴은 특히 60세 이상의 우리에게 중요해요.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우울이 쌓이기 쉽지만 매일 감사한 것을 적거나 생각하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여줄 거예요. 과학적으로도